어르신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저녁 식탁에 뭐가 올라와 있으십니까? 미역국, 두부조림, 아니면 어제 남은 김치찌개, 혹시 반찬 중에 부추무침이나 부추국 하나라도 있으셨습니까? 없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딱 필요한 영상입니다. 2023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이 넘는 분들이 매일 저녁 식사 후 혈당이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요. 아무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조용한 혈당이라고 부릅니다. 소리 없이, 아무런 신호도 없이 혈관 안쪽을 조금씩 갉아먹는 거지요. 그렇게 6개월,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투석실 신세를 지거나 아침에 일어나려다 쓰러지거나 손주가 운동회에서 뛰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주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냉장고 안에 혹은 동네 시장 한 귀퉁이에 늘 있던 그 흔한 채소 2가지 이야기입니다. 바로 부추와 두부입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 2가지가 어떻게 간을 살리고 혈당을 다스리고 혈관을 청소하고 아침마다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의 몸은 오래된 장독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전라도 고향집 마당 한쪽에 줄지어 서 있던 그 커다란 장독들. 잘 관리된 장독은 수십 년이 지나도 깊은 맛을 냅니다. 간장이든 된장이든 시간이 갈수록 더 진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나이 든 장독이라고 해서 함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뚜껑이 조금만 어긋나도 장마철 빗물이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그 소중한 맛이 한순간에 망가집니다.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보다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세포 하나가 재생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대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조금 더 정성껏 돌봐주셔야 합니다. 보릿고개를 버티셨고, 새벽 시장에서 손발이 얼어도 가족 밥상을 차리셨고, 김장철이면 배추 수십 포기를 혼자 절이셨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몸은 말 한마디 없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몸에게 조금 신경 써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옆에 가족분이 계시다면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어르신 건강은 온 가족의 행복이니까요. 저녁 드시고 나서 몸이 무겁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고 나이 탓이지 뭐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오늘 꼭 들어주십시오. 간이라는 장기는 참 독특합니다. 낮에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 간은 쉼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진짜 본격적인 청소 작업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특히 그렇습니다. 마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잠든 밤에 혼자 골목을 쓸고 닦는 환경미화원처럼 간은 밤사이 온몸에서 쏟아지는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환경미화원이 골목 청소를 할 틈도 없이 음식에서 넘쳐나는 지방을 처리하는데 온 힘을 쏟다가 탈진하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입이 텁텁하고 몸이 무거운 건 어젯밤 간이 청소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간센터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50대 이상 한국인 약 28%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스스로 증상을 느끼는 경우는 고작 1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0명 중 8명은 간이 힘들어하고 있어도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추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2세이시고 오랫동안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면 꼭 누워야 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무거운 게 그게 10년 넘게 이어진 일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나이 때문이라 했고 어르신도 그런가 보다 했지요. 그런데 3년 전 딸의 권유로 저녁에 부추나물 한 접시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변화 없이 그냥 반찬 하나 추가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아침 기상이 달라지더랍니다. 누워야 했던 저녁이 사라지고 다음날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정기 검진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간 수치 호전을 보고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부추에는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친 환경미화원한테 고성능 청소 장비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저녁 7시 이후 부추 50g에서 70g, 대략 한 줌 정도를 나물이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단, 생으로 드시면 위에 자극이 올 수 있으니 살짝 데치거나 국에 넣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부추가 간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혈당에도 정말 놀라운 일을 한다는 사실,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녁에 밥 한 그릇 드시고 나서 30분쯤 지나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오르내리는 걸 옛날 물레방아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속도가 딱 알맞으면 방아는 규칙적으로 돌아가면서 곡식을 잘 빻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문을 활짝 열어 물이 쏟아지면 방아가 감당을 못하고 망가지지요.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포도당이 혈관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면 혈관벽이 손상을 받습니다. 부추의 황화알릴 성분은 바로 그 수문 옆에 달린 속도 조절기 역할을 합니다. 포도당이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속도를 천천히 균일하게 맞춰줍니다. 2021년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황화알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식후 2시간 혈당 수치가 대조군에 비해 평균 18% 낮게 측정됐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박성근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68세이시고 오랫동안 농협에서 일하셨습니다.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는데 약 먹기 싫다고 하시면서 식단부터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한 게 바로 저녁 부추 달걀 볶음이었습니다. 6개월 후 주치의 선생님과 다시 혈액 검사를 했더니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식단 변화가 이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놀라우셨다고 합니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달걀 3개에 부추 한 줌. 달걀을 약불에서 먼저 풀어 익히다가 마지막 30초에 부추를 넣는 게 핵심입니다. 불을 너무 오래 켜두면 황화알릴이 날아가 버립니다. 마무리에 굴소스 반 큰술,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럼 부추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조합이 만성피로에 정말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이고, 며칠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쑤시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예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부쩍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비타민 B1, 즉 티아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티아민이라는 영양소가 참 딱한 게 수용성이라 몸에 들어오면 금방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비유하자면 신문지에 불을 붙인 것과 같습니다. 순간 활활 타오르다가 금방 재가 되어버리지요. 그런데 부추의 알리신 성분이 이 티아민과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지용성이라 몸에 훨씬 오래 남아 있습니다. 신문지 대신 참숯 화로를 피운 것처럼 빠르게 사라지지 않고 8시간 내내 조용히 온기를 냅니다. 돼지고기는 비타민 B1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여기에 부추를 더하면 단순히 두 재료를 합친 게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완전히 새로운 효능이 생깁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2022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61.3%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데 이 중 비타민 B군 섭취 부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이정분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올해 75세이시고 젊어서는 배틀 짜는 일을 하셨습니다. 손발이 늘 차고 겨울이면 아침에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게 고역이셨습니다. 이분이 일주일에 3번씩 부추 제육볶음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자 새벽 장마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손발 냉기가 줄었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게 조금씩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십니다. 만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 150g 정도를 먼저 볶은 다음 불을 끄기 직전
30초에 부추 한 줌을 넣으십시오. 부추를 너무 오래 익히면 알리신이 사라집니다. 저온, 그게 핵심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평소에 부추를 어떻게 드시나요? 무침으로 드시나요? 된장국에 넣어 드시나요? 아니면 명절 때 부추전으로 드시나요?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조리법에 맞춰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계단 몇 칸 올라가셨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혈관 안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저는 묵은 가구에 때가 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장롱이나 문갑을 보면 세월이 지날수록 깊은 곳까지 때가 박혀서 그냥 걸레로는 잘 닦이지 않지요. 그럴 때 푸칠 장인이 와서 묵은 때를 하나씩 벗겨내고 새칠을 올리면 오히려 더 반들반들하게 살아납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이 바로 그 퀼칠 장인 역할을 합니다. 혈관 안쪽에 쌓인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서서히 녹여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추에 황화알릴이 더해지면 혼자 일하던 장인이 솜씨 좋은 조수를 얻은 것처럼 그 속도와 효율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대한심장학회 2023년 가이드라인에 실린 코리아 MED 등재 연구에 따르면 이소플라본과 황화합물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LDL 수치가 평균 19.4% 감소하는 게 관찰됐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오말순 어르신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1세이시고 한때 해녀로 일하셨습니다. 몇 해 전 동맥경화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약 먹는 게 영 내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한 끝에 일단 식단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저녁 부추두부국을 드셨습니다. 2달 후 검진에서 주치의 선생님이 뭘 바꾸셨냐고 먼저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멸치 육수에 두부 반 모와 부추 한 줌, 된장 한 큰술. 두부는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고 부추는 끄기 30초 전에 넣습니다. 기름에 굽거나 튀기는 방식은 피하십시오. 이유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두부를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오히려 혈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뒤에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아침에 거울을 보셨을 때 피부가 칙칙해지고 기미가 늘어난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주름은 어쩔 수 없다 해도 피부 윤기가 사라지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세포는 숨을 쉬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 표면에 쌓이면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은 농기구에 녹이 슬듯 세포가 조금씩 낡아갑니다. 이 녹을 닦아내는 게 항산화 작용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에는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새벽 이슬이 녹슨 농기구를 조용히 닦아내듯 세포 표면의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중화시킵니다. 미국 농무부 파이토케미컬 연구와 국내 국가건강정보포털 항산화 식품 데이터를 교차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두 성분을 따로 섭취할 때보다 함께 섭취할 때 항산화 능력이 최대 30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에 사시는 윤봉래 어르신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올해 66세이시고 오랫동안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셨습니다. 변비가 심하고 피부가 거칠어서 고생하셨는데 아침마다 사과 반 개의 부추를 넣어 갈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단골 계모인 분들이 무슨 화장품으로 바꿨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그냥 웃으셨다고 합니다.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사과 반 개는 껍질째 그냥 쓰십시오. 사과 퀘르세틴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깎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부추 반 줌, 물 80ml를 넣고 갈면 됩니다. 처음에 부추 맛이 낯설다면 사과 양을 좀 더 늘리고 부추를 줄이면서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두부, 몸에 좋다고 매일 드시거나 기름에 노릇하게 구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저도 처음엔 그게 더 맛있어서 즐겨 먹었습니다. 두부를 기름에 강하게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두부는 봄나물처럼 섬세한 식재료입니다. 약한 불솥에서 살살 익히면 영양이 살아나지만 강한 기름불 위에서 오래 구우면 불포화 지방산이 변성되기 시작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리법별 지방산 변성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확인됐고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자료에서도
고온에서 변성된 지방산이 혈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부는 찜으로, 국으로, 약불에서 살살 익히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부와 함께 드시면 더 좋은 황금조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제주도에는 순우름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농사철에 이웃끼리 서로 돌아가며 일손을 나눠 돕는 문화입니다. 두부와 시금치의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철분이 부족하고 시금치에는 철분이 풍부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짝꿍이 됩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홍기순 어르신이 있습니다. 올해 70세이시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오래 일하셨습니다. 빈혈이 있고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두부 시금치 된장국을 꾸준히 드신 후 다음 혈액검사에서 철분 수치가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단,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어서 생으로 두부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살짝 데쳐서 물기를 꼭 짠 다음 드십시오. 그래야 옥살산이 빠져나가고 안심하고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두부와 브로콜리입니다. 옛날 농사 짓는 분들이 한밭에서 2종류의 작물을 심는 걸 이모작이라 했습니다. 두부와 브로콜리의 조합도 이모작과 같습니다. 두부가 LDL 수치를 낮추는 동안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끼로 2가지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최영희 어르신은 올해 63세이시고 한복 디자이너로 일하셨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던 중 두부 브로콜리 볶음을 꾸준히 드신 후 갱년기 증상 완화와 함께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을 동시에 경험하셨습니다. 셋째는 두부와 미역입니다. 황토항아리에 된장을 넣고 묵히면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지며 혼자서는 낼 수 없는 깊은 맛이 생겨납니다. 두부와 미역이 함께 끓여질 때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미역의 알긴산 성분이 몸 안에 쌓인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두부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입맛도 없고 체력도 떨어지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신말레 어르신은 올해 78세이시고 젊어서 오징어 건조일을 하셨습니다. 위장이 약하고 입맛이 없어 드시는 게 늘 힘드셨는데 두부 미역국을 매일 드신 후 체중과 기력이 조금씩 회복되셨습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게 드셔야 진짜 약이 됩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째, 위장이 약하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부추를 생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황화알릴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30초 이상 살짝 데쳐서 드시면 훨씬 편안합니다. 둘째, 혈전 예방이나 부정맥 때문에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추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어서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갑자기 끊으시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씩 꾸준하게 드시되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셋째, 신장 기능이 약하시거나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추와 두부 모두 칼륨 성분이 있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께는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신장내과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넷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 미역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은데 갑상선 기능이 불안정한 경우 요오드 과다 섭취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내로 제한하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이고, 이런 말씀이 불안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 몸 상태를 알고 드시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식습관의 시작입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에 부추 한 줌을 드십시오. 간의 야간 청소부가 밤새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달걀이든 된장국이든 나물이든 방법은 자유롭게 고르시되 마지막 30초에 넣는 것만 지켜주십시오. 둘째, 부추는 혼자보다 달걀, 돼지고기, 두부, 사과와 함께 드셔야 더 강해집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 할 때 훨씬 잘 됩니다.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두부는 하루에 반모에서 한모 사이로 드십시오. 기름에 굽지 마시고 찜이나 국으로 약불에 천천히 드십시오. 시금치, 브로콜리, 미역과 함께하면 효과가 더 깊어집니다. 어르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릿고개를 버텨내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새벽 시장에서 손발이 얼어도 가족 밥상을 차리셨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당신 몸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몸에게 고맙다고 말할 차례입니다. 잘 부탁한다고 앞으로도 함께 하자고. 오늘 저녁 손주가 뛰어오면서 할머니 같이 공원 가요. 그렇게 말할 때 벌떡 일어나실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식탁에 부추 한 접시만 올려보십시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시작 하나가 1년 후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3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오늘 저녁 가족 단톡방에 한 번만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첫걸음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저녁 부추 도전합니다.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주 이런 건강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밥상이 어르신 여러분의 가장 좋은 보약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계십시오.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는 건강한 밥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